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라는 제목으로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진행하는 딴일 강연 프로젝트에 이번에 발표를 좀 하게 됐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병원 밖 의사 김유연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이라는 그 두 가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사 안 할래라는 그 제목을 달았던 거는 제가 3개월 정도 전에 부모님께 한 말이에요. 부모님과 이제 저희가 음주 가무를 다 좋아하는 집안이라서 이제 쭈꾸미 볶음과 함께 소맥을 나누다가 엄마 아빠 나 의사 안 하려고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워낙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그런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제가 투자한 시간이 있잖아요. 제 시간도 있지만 부모님의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제가 이제 의과대학 6년, 그리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들인 상황에서 의사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건 조금 걱정했는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너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지? 그러면 됐어. 마음대로 해 라고 하셔서 그래 적당히 포기를 시켜두는 게 역시 좋구나 미리미리.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사라는 타이틀은 당연히 유지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데. 저는 의사라는 거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살 거지만 병원을 벗어나서 좀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딴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딴 일을 할 건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딴 일이라는 것은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제목, 그리고 어떻게 딴 일은 SNS는 인생의 힘이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닥유연 병원 밖 의사 김유연이 되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일 내가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이력서를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제가 의과대학 어디 나왔고, 인턴 언제 했고, 지금은 이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말을 하는 걸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 사이 시간에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처방 없이 말로만 하는 걸로 일을 했어요. 일을 할 때 이제 건강검진 문진, 결과 상담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저는 기분이 좋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레지던트를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일단 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사들이 진료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돈을 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료에 대해서 크게 가치가 없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약물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로 이제 단순히 보험공단의 문제라고만 하면은 사실 괜찮은데 환자들도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약 처방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가 10분 이상 정말 성심성의껏 얘기 들어주고 또 해주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앞으로는 이럴 때는 병원에 오고 이럴 때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나서도 딱 이제 나가면은 간호사 앞에 있는 이제 간호사한테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라고 하는 비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말을 줄여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말을 줄여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레지던트를 하면서 실험을 또 하나 해본 게, 제가 병원 밖 의사라는 세미나를 또 이제 따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명이 신청했을 수도 있는데 딱
그 2명이 신청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2명이 신청했는데 그 총 시간이 2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 2명을 가지고 2시간을 채울 수 있다면 난 병원에서 일하면 병원을 말아먹겠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2명 환자 딱 2시간 동안 봐서 몇천 원 받으면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고용한 뭐 간호사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시험을 해보자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2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 건강검진 기록지, 건강검진 결과 있으면 그거 갖고 와서 그거와 함께 생활습관도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어떤 부분에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뭔지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2명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둘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 밖에 나가기로 첫 번째로 결심을 했던 거고 또 하나 이유는 이 의사의 삶이라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매일매일 아픈 사람을 이제 대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가 이제 그 과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00여 명 예를 들어 진료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살면서 이제 진상을 겪어보셨잖아요. 진상 뭐 예를 들어 한 1%만 있다라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파요. 과연 1% 그대로 있을까요? 조금 더 진상 비율이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다들 아프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N수가 많아지면 조금씩 저를 갉아먹더라고요. 되게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게 조금 힘들 것 같고 제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가 독감 시즌 되면 제가 매일매일 독감 환자들을 보면서 안 아프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쵸? 네. 아파요. 근데 아픈데도 중요한 게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신할 인력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항상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 제쳐놓고도 이제 그 진료를 보면서 점심시간 외에는 보통 휴식 시간도 없고 이동할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외래 보고 나면 진짜 계속 허리 두들기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거 이상으로 이게 제 삶의 끝이 되는 거예요. 이 진료실 방 한 칸이 저의 삶의 80% 이상을 보내는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의사보다는 다른 쪽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가 이제 밖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기로 생각을 한 이유가 제가 사실 이제 사람들마다 의사로 일을 하면서 되게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데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순간들, 기쁜 순간들, 되게 신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딱 진찰만 딱 했는데 저 사람 이건데? 라고 했을 때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순간에 제가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검사 결과가 딱 나와주면은 괜찮네 나 이런 생각 들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진짜 안 좋았던 환자,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그냥 걸어 나갈 때 이럴 때도 굉장히 기분 좋다. 당연히 기분이 좋고 제가 되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렬했던 일은 그 공항의료센터에 파견을 나갔을 때 의사는 한 명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심장박동이 멈춘 환자가 왔어요. 심장박동이 멈춘 환자가 왔고 그 환자를 이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약물 주고 뭐 이거 기관 근데 삽입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고급 그 기도 확보기가 있어요. 그거를 삽입을 하고 그 큰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심장박동이 없었던 환자가 다시 돌아오고 호흡이 없었던 환자가 호흡이 약간 돌아온 상태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주 됐을 거예요. 3주 있다가 그 환자 보호자분이 남편분이 찾아와서 정말 고맙다고 오늘 퇴원한다고 얘기를 하러 왔을 때도 정말 기뻤어요. 당연히 기쁘죠. 제가 이제 의사로 일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긴 느꼈는데 중요한 게 이거보다도 제가 그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한 순간이 있었어요. 사람을 살린 것보다도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적혀 있어서 또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할 때 좋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1년차 때 외과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사실 외과 가정의학과라는 과가 다양한 과를 모두 다 돌거든요. 그 이유가 모든 그런
질환들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환자를 이제 그냥 지켜보고 어떤 환자를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될지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외과 파견도 있는데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몸이 힘들어요. 외과 파견 때는. 근데 그때 당직을 서던 중에 한 11시, 밤 11시, 12시 이때쯤에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항암제 부작용으로 열이 계속 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약을 다 썼어요. 이미 해열제 다 썼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쓸 수 있는 해열제도 없고. 근데 에이씨, 얼굴이라도 보여줘야겠다. 의사 얼굴을 보면 그래도 안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어요. 환자를 보러 내려갔고 환자를 보면서 엄청 막 떨고 있었거든요. 38도, 처음에 38.1도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막 떨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제가 또 해주고 지금 더 드릴 약은 죄송하게도 없다. 지금 썼던 약들이 이제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약은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위험한 그런 고열은 아니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로 안정을 시키고 또 이야기를 좀 들어줬어요. 되게 많이 들어줬죠. 그 새벽 시간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얘기 또 하고 얘기 들어주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열은 더 올랐어요. 38.6도? 뭐 그렇게까지 올랐는데 환자 떠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자기 이제 잘 수 있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병실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사실 그 병동에서도 왜 이렇게 오래 잡혀 있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긴 했는데 너무 저는 오히려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환자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정의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환자들을 외래에서 보기 위한 과예요. 외래에서 그러니까 그 흔한 질환들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환자들이 그런 만성 질환을 교육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과인데 제 그 가정의학과 환자도 아니었고 학회를 가신 다른 과 교수님 환자분이 왔어요. 위식도 역류로 그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고 그 약물을 다시 받으러 온 환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 저만의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이 질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꼭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막 그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약도 바뀌지 않았고 다시 그 뭐 진단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 환자가 제가 외래 앞으로 언제 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꾸준히 다니고 싶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기대하는 그런 처방의 기능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두 번째 거에선 처방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남이 한 거잖아요. 남이 한 처방을 따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의미 있게 그 상황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병원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시간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는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오기로 했어요.